자,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문제죠. 자,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 관계. 관리 신탁도 있고 처분 신탁도 있고 담보 신탁도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개념이죠.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신탁 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 요거는 또 한번 출제를 했던 지문이죠. 금융에서. 수익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탁 계약은 수익자와 위탁자 간에 체결되는 것이 아니죠. 자, 위탁자와 신탁을 하면은 뭐를 발행하죠? 수익, 증권을 발행을 해서 위탁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 계약이 체결돼요. 그러니까 틀렸고 또 위탁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발행? 수익증거 수탁자가 발행하죠. 그래서 수익자가 되어 운영을 얻을 수 있는데 수탁자는 자산 운영을 담당하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신탁 회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3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공공관리자 제도란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가 우리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러한 제도를 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성동구청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부지 모색 및 확보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지 구입 단계 이후에 타당성 분석 단계가 이루어지죠.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서 주택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양적인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뭐라고 하죠? 택지 공영 개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택지 공영 개발입니다. 자, 3번 정답이고 4번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시행이 뭐가 돼? 느린 문제가 있다. 자, 혁신 신도시 개발은 일정 지역에 집중된 공기업을 지역별로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처음 나온 용어죠. 혁신 신도시 개발. 자, 33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 정답인데 동심원 이론은 어떻게 나온다? 자, 동심원 이론의 핵심이 뭐죠? 중심 업무 지구죠. 여기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을 가진 핵심이에요. 핵심에서 밀려나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은 지역으로서 점이지대가 두 번째 형성이 되죠. 주거 환경이 악화되면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고 중심 업무지구나 점이지대의 공장지대에 출근하는 저소득층이 어떻게 돼? 거주하는 지역이 세 번째 동심원이 나타나고 네 번째가 뭐죠?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네 번째. 교외, 도시 경계선 밖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섯 번째. 그래서 몇 개의 지구로 분화됩니까?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도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저소득층일수록 어디에? 우리는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1번 틀린 지문입니다. 2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밑줄 교통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죠. 이 3번 맞고 다핵심 이론으로 해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한 활동가는 직접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합니다. 직접 지향성. 이질적인 활동가는 같은 지역에 입지하기가 어려워요. 입지적 비양립성,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5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간선도로죠. 자, 우선은 우리가 세 이론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고, 자, 34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부동산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는 시설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자산 관리죠. 자, 1번은 자산 관리에 대한 설명. 자산 관리는 적극적 관리예요. 적극적. 부동산을 언제 매입을 하고 매각할 거냐, 뭐 투자에 따른 위험 관리를 하는 적극적 관리를 말합니다. 자, 2번 건물 관리인 경우 건물의 생애 주기 비용 분석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 비용의 비율을 조절해 줌으로써 보유 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총 비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토지의 기술적 관리를 유지 관리라고도 하는데 토지의 경계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철조망을 설치해서 사도를 방지한다든지 옹벽을 설치해서 경사지 대책을 한다든지 이것은 다 토지의 기술적 관리에 해당합니다. 자, 관리 방식 중 자가 관리에서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의 통제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기밀 유지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왜? 본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전문성이 떨어진다,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의 개념은 복합 개념에 따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35번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수익 배분의 원칙은 생산 요소,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이 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토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부동성에 근거하죠. 그러면 이 생산 요소를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함으로써 발생한 총 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노동, 자본, 경영은 움직일 수 있는 생산 요소. 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한 나머지 자녀, 나머지 수익, 이 자녀 수익은 위치는 고정되어 토지는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이 자녀 수익은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자녀법에 뭐가 나오죠? 성립 근거가 돼요. 그리고 토지 자녀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 해. 잉여 자녀가 잉여라는 거지. 잉여 생산성의 원리. 1번 맞고 2번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된다. 기준 시점 확정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는 것은 변동의 원칙. 2번 맞고 3번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자, 3번 보시면은 이 균형의 원칙이 나오죠.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 토지, 노동, 자본, 경영 이런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있어서 결합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균형에 위배된다. 자, 우리는 주택에 있어서의 복도의 청적 높이가 너무 높아서 냉난방벽이 많이 들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것은 우리는 기능적 감가다. 기능적 감가. 자, 4번 정답이에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최유효 이용이 된다는 점에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데, 내부 구성 요소는 하면 뭐가 돼요? 균형인데 4번은 뭐라고 해놨어요? 적합하니까 틀렸지. 4번 정답이고. 자, 이 적합의 원칙인데, 적합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또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뭐 해야 된다? 적합해야 돼. 자, 공업지역에는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지역이라는 표준적 사용에 어울리지 못하죠. 어울리지 못해서 위배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경제적 감가.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균형은 뭐죠? 최유효 이용의 내부적 요인이고, 적합은 최유효 이용의 무슨 요인? 외부적 요인이라는 것을 우선 또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5번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할 경우에 증축하는 것이 좋은가? 합병하는 게 좋은가?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추가 투자의 적부가 나오면은 기여의 원칙입니다. 자, 36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뭐다? 그럼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1번 틀렸죠. 또 대상 부동산과 같은 동에 속한 지역은 인근 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라는 얘기예요. 틀렸죠. 여러분, 읍면동과 같은 행정구역은 어떻게 돼? 인근 지역의 범위와 항상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2번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용 판정이 가능합니다.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용 판정은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 제약하에 있으므로 인근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의 상관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자,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의 개별의 동그라미, 시험에는 지역 분석으로 많이 납니다.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뭐 할 필요가 있다? 판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뭐를 판정한다? 최유효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우리는 구체적으로 뭐를 구한다? 가격을 구한다. 가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에요. 자, 5번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지역. 자, 여러분이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그럼 작년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출제했어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출제했거든요. 24회, 29회 최근에 개념이 2번 출제했어요. 유사지역 출제할 때 됐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 인근 지역이 주거지면 유사지역도 주거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지면 유사지역도 상업지역,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그럼 대상 부동산과
서로 대체 경쟁 관계에 있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동일 수급권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죠.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입니다. 여러분 동일 수급권의 개념은 28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유사 지역 나올 때 됐습니다. 5번 맞죠? 인근 지역과 특성이 유사하여 가격 면에서는 대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지역을 유사지역이고요. 유사지역은 또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인근 지역과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말하죠.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7번 문제로. 자, 적상가액을 구하는데, 자, 기준 시점 현재의 건축 단가가 나왔죠. 자, 기준 시점에서의 조달 원가는 건축 단가가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인데 건축 영면적은 1000제곱미터, 공이 9개입니다. 10억 원. 자, 10억 원이 나와 있고 5년 전에 건축했으니까 경과년수는 5년이에요. 자, 우선 감가 수정은 뭐에 의한다? 정액법에 의한다. 자, 정액법에 의해서 매년에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 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에서 끝났을 때 잔존 가격을 빼준 감가총액이죠. 이 감가총액을 뭘로 나눠준다? 경제적 내용연수. 이 감가총액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우선은 재조달 원가는 얼마 나왔냐? 그러면 10억 원. 그리고 박스에 보더니 내용연수 경과 시의 잔존 가격은 건물 철거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는다. 그럼 제로. 그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40년. 그럼 공 하나 없어주면은 1억을 4로 나눠주니까 2,500만 원. 자, 그러면 감가 총액은 총 감가액을 보면은 자, 매년 얼마? 2,500만 원인데 경과는 몇 년 했느냐? 5년 했어요. 자, 5년 전에 신축을 했으니까 5년 전에 얼마? 경과 5년. 5년 전에 건축을 했잖아요. 요것은 뭐다? 1억 2,500이죠. 요거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그런데 뭐가 붙었냐면요. 관찰감가법을 병용했어요. 관찰감가법을 병용했다. 어떻게 돼? 인근 지역이 쇠퇴로 인한 감가가 얼마 발생했어요? 3천만 원. 인근 지역 쇠퇴는 바로 경제적 감가예요. 그래서 관찰감가법을 통해서 뭐다? 경제적 감가를 확인했어요. 그럼 합쳐주니까 얼마? 총 감가액은 1억 5,500만 원. 그래서 적상가액은 재조달 원가인 얼마에서 10억 원. 10억 원에서 총 감가액 1억 5,500만 원을 빼주니까 8억 4,500만 원이 정답. 8억 4,500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연간 실질 임대료를 구하는 거죠. A, B, C.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를 실질 임대료예요. 자, 이 B와 C는 각 지불 시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을 하는 임대료가 주어진다. 이 값이 얼마다? 집을 임대료가 주어졌어요. 매월 기준 20만 원이니까 연간은 하면 얼마? 연간 24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집을 임대로 BC가 주어졌는데 요 A가 뭐나? A는 일시금이잖아요. 일시금. 일시금의 성격이 A인데 뭐다? 예금. 여러분이 보증금, 전세금 받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정기금이 예치하죠. 예금적이고 선불, 사글세 같은 거 미리 선불 받잖아요. 선불. 자,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의 운용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운용 수익이 연간 40만 원 발생했고 또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 상각액이 얼마? 8만 원 발생해서 그럼 요게 A잖아요. 48만 원이 A예요. 그럼 A는 48만 원, B 더하기 C는 얼마? 240이니까 합쳤더니 288만 원. 5번 정답. C는 뭐예요? 이거는 필요, 재경비. 요 A, B는 뭐죠? 순임대료. 여기는 뭐죠?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임대료 중 순임누액과 공익비 부가 사용률 중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B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3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가치를 구하는데 대상 부동산에 얼마? 시장 임대료가 얼마? 월 1200이니까 12개월 곱해야 연으로 가죠. 얼마? 1억 4,400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 주어졌어. 자, 공실 및 불량주택이 가능 총소득 1억 4,400만 원에 몇 프로? 5%. 10%는 1,440인데 반이니까 720만 원을 빼면 되겠지. 빼준 유효 총소득은 얼마? 1억 3,680만 원. 자, 여기서 영업경비는 유효 총소득 1억 3,680만 원에 몇 프로다? 45%. 0.45 곱해주면 얼마 나오겠죠? 이 금액이. 금액 계산을 하면은 이제 순 영업소득 얼마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의 가치, 수익 가액을 구할 때는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요것을 여기 들어오면 되겠고, 여기는 뭐다?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하는데, 환원 이율은 얼마?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률에다가 또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율인데 이게 바로 뭐죠? 감가상각률이잖아요. 자본 수익률은 몇 프로? 여기 10%. 요거는 몇 프로? 2% 해줬더니 12%. 0.12 나눠주면 돼. 계산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4번이 정답인데, 자, 원래 시험에요, 수익 가액 구하는 문제를 출제하든지 아니면 환원이율 관련해서 출제 예상이 돼요. 원래 시험에. 그래서 수익 환원법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돼요.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준주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는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시험에 많이 나오죠. 1번 지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 주의해 두시고, 2번 정답인데,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 지가 산정할 때 기준, 이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개별이 아닙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작년에 출제했었죠. 2번이 정답이고,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의 개별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한 토지 특성 항목별 가격 배율을 표시한 표죠. 우리가 그래서 지가 토지 가격 비준표, 지가 비준표죠. 계량적으로 구할 때 단위지가 산정표입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뭐를 구한다?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3번 질문.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한 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자, 밑줄은 감정평가업자 밑줄. 여러분 시험에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출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4번은 나오면 함정이 잘 걸려요. 자, 5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할 때, 하여튼 시장, 군수, 구청장에 나오면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시군구 동그라미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시험, 올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인을 받는데 차이가 너무 나니까 수정하라 막 이렇게 지시도 내리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 한번 잘 해보시고 우선 다음 주 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